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에 맞서서 우리 군 당국은요, 오늘 정오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남북관계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후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글로벌 정면승부는요,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1주년을 맞아서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 북한이 초강경 대응에 나서지 않을까 우려했는데요. 네. 지금 대남 방송으로 맞불을 놨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대남 방송 별 소용 없을 텐데 이런 방법을 택한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나 이제 이 보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4시 30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요. 국방부가 합참은 이제 전방에 있는 군인들 다 관리하잖아요. 네네. 합참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오후에 북한이 대남 방송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건 사실인데 네. 국방부에서는 아직 그렇게 확인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인이 이제 필요하겠군요. 만약에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다분히 아직 대응 방안이 잘 마련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방송의 효과가 이제 꽤 크기 때문에 북한 병사들이 우리 방송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냥 다급히 시급한 조치로 한 것이 아닌가. 만약에 하고 있다면. 근데 제가 보기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녁 뉴스 들어보시면 과연 북한도 방송을 했는지 이제 여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북한이 우리 남한에 대해서 방송해봤자 자랑할 게 있어야죠. 핵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방송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북한 병사들의 귀를 막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죠. 만약 하고 있다면. 차단용 소음이겠군요. 네. 그리고 본래 추측으로는 이제 오늘 김정은이 생일날이기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아주 격한 반응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김정은이가 사실 북한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오늘이 생일이라고 공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휴일도 아니고요. 전례를 보면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는 한 40은 돼야 생일이라고 이제 내놓고 이제 우상화 작업은 하고 있지만 아직 생일까지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핵실험도 생일날 맞춰서 했다고 보긴 좀 그렇고요. 그러나 이제 북한의 입장은 자기네가 핵실험한 거는 미국을 겨냥해서 핵실험을 했는데 왜 남한이 왜 여기에 발끈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 아마 이런 식으로 성명이 나오면 일단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뻔뻔스럽게 우리가 핵을 가지면 미제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단합해서 한반도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좋지 않냐? 거꾸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아주 뻔뻔하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신념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북한이 움직여줄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핵은 이 대미용인데. 왜 남한이 나서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엉뚱하게. 그렇죠.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 8.25 협의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의 전면 재개에 대해서 우리는 상응하는 대가 차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 비정상적인 사태가 야기되면 방송할 수 있다는 항목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북한의 핵실험,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이 실험은 비정상적인 사태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군에서도 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는 이게 전방에서 북한이 도발했을 때 전방에서 일단 목함지뢰 사건 때문에 이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우리의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 준전시 상태를 해제하겠다. 우리의 발표문하고 조금 다릅니다.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뭐 이해하지 못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우리 쪽에서도 이 북한의 전방에 도발했을 때 확성기 방송을 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히 그 국민 감정도 굉장히 격앙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제재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오이사 조치로 거의 다 제재했고요. 네. 금강산 관광은 이미 박광자 씨 살해 사건 때 이미 했고, 네. 그러니까 뭐 제재하는 것이 미국처럼 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건 뭐냐면은 이제 미국에서도 2년 동안 의회에서 논의하다가 아직 채택은 안 됐는데 네. 이거를 채택하면 강력한 제재가 되죠. 이를테면 북한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의 은행이나 기업 또 다른 나라 네. 이런 나라하고는 한국의 기업들이 거래하지 같이 않는다. 사업을 못하게 하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로서도 굉장히 우리 자체로서도 손해가 나는 게 많거든요. 네. 이를테면 북한하고 거래하는 게 대부분 중국 기업일 텐데 우리가 중국에 많이 수출하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 기업하고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못하게 하면 우리가 더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하려고 해도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를테면 경협 같은 것도 개성공단 빼고는 다 중단했잖아요. 네. 만약에 개성공단이 지금 한 10개 정도 있으면 그 중에 이제 뭐 제일 좀 위태롭다고 생각되는데 한두 군데 영업을 중단한다든지 네. 이러면은 폐쇄하거나. 네. 그러면은 물론 뭐 제가 지금 개성공단 사업하신 분들이 제 말씀 들으면 굉장히 당혹해하시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를 할래도 별로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지금 출입 인원을 약간 통제하고 있고 꼭 필요한 인원만 가라. 그리고 민간 교류 다 중단시켰죠. 그러니까 잠정 중단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런 거 외에 북한이 아주 뼈아프게 이렇게 보복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고륙주책으로 확성기 방송한 게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심리전 정도고 그 외에는 다 국제 공조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이 위원님. 네. 이 지난 우리가 말씀하셨던 8월 4일에 있었던 그 목함 지뢰 도발 네. 그 이후 추이가 우리가 8월 10일에 이 대북 방송을 재개했고요. 네. 20일에 그쪽에서 포탄이 날아왔고요. 네. 22일에 이제 이 북측에서 긴급 고위급 회담을 요청해서 네. 마라톤 회의의 결과 8.25 합의가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이 대남통일자 대화파인 김양건 당비서가 있었잖아요. 네. 그 사이에 지금 숨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럼 이게 어떻게 풀릴 거라고 보세요? 김양건이 사실 우리는 이제 대남 화해파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지만 네네. 한때는 또 개성공단에 와서 개성공단은 문 닫겠다 협박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네네. 그 뭐 비교적 대화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김양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마음 먹으면 다른 누구라도 이제 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양건의 변수가 그렇게 결정적인 건 아니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그러나 이제 지금 그 과거 지난 8월 달 예를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또 더군다나 김정은이 이제 생일인데 네. 일선의 북한의 지휘관들, 북한 지휘관들이요.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인민무력부장, 우리의 국방부 장관도 좀 불충했다 그래가지고 처형까지 하는데 네. 이 그 북한에 대해서 일부 이제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네. 이거를 그냥 보고만 있었다. 아하. 그러면 이거 불충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착각을 하고 만약에 위험한 행동을 한다면 네. 우리는 그냥 뭐라도 북한이 도발하면 바로 그냥 3배 이상 보복하게 돼 그렇게 있으니까 돼 있죠. 북한 일선 지휘관 하나의 오판으로 인해서 아하. 자칫하면 이게 국지전까지 갈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란 거를 우리는 지금 사실 서울에선 지금 설마 별일 있겠나 이렇게 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태가 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지금 열려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만반의 대비태세는 지금 갖추고 있으니까 제가 추측컨대는 북한이 만약에 우리의 대북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분격해가지고 뭔가 네. 보복을 한다면 그들 나름의 보복이죠. 네. 그걸 한다면 확성기에 대한 보복 공격보다는 또 다른 뜨더른 방식. 우리 군이 지금 확성기 방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들로서는 아마 다른 방식의 도발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네. 거기에 자. 대해서도 우리 군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자, 됩니다. 철저한 대비를 요청하셨고요. 네. 위원님 이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면요. 네. 지금 납득되지 않는 게 북한은 이 시기에 왜 4차 핵실험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네. 얻을 거냐 이거예요. 아까 그쪽에서는 이제 미국을 이제 대적해서 뭔가 이제 대화를 뭐 재개하려고 했든 압박을 하려고 했든 그런 의도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셨는데 네.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도발한 네. 겁니까? 북한이 핵실험하는 건 가장 큰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북한은 지금 그 리비아나 사담 후세인, 뭐 가다피나 사담 네. 후세인이나 밀로세비치 이런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김정은이는 자기가 결국 절대 무기가 없으면 언제라도 그들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무기를 가져야만 안심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일단 핵을 개발한 거고요. 네. 근데 시간 문제는 시간을 왜 이 시점을 택했냐 하는 건데요. 네. 그 유인산 방북 이후에 모란봉악단 보내가지고 북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이제 개선하려고 했는데 그랬죠.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할 마음은 없거든요. 네. 근데 시진핑 등 중국의 지도부는 모란봉악단 네. 공연 계기를 통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관계 개선 어렵다라고 해서 북중 관계가 어려워졌죠.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서는 차관급 회담하는데 금강산 관광은 그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오이사 조치 해제까지는 안 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결렬됐죠. 그리고 미국은 북한하고 대화하는데 별 관심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김정은으로서는 조신하게 행동을 해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네. 이럴 때 북한이 작을 쳤거든요. 예, 의원님. 그 과거에도 알겠습니다. 보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은 핵실험을 한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안보 논리 때문에 예. 했지만 중국에도 우리도 핵을 갖고 있으니까 네. 너무 무시하지 말라. 남한에 대해서는 대북 정책을 바꿔라. 미국에게는 이래도 대화 안 할 거냐 이런 메시지를 준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의원님. 주민에 대한 그 주민 결속 효과도 또 노리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